AI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인터넷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해요. 바로 사이버 성산업인데, 사실 현재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사이버 성산업을 암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금 현재 AI 시대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오히려 올림펜스를 보면 사뭇 더 잘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선 2030년까지 9,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사이버 성산업은 건재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아셔야 할 게 AI가 인더스트리스 전반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가입니다. 요즘 뉴스든 SNS든 커뮤든 꼭 나오는 소식이 AI 발전 때문에 이 미래의 삶이 불투명하다라는 건데, 실제로도 프로그래머들 75%가 AI 코딩 서비스를 활용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는 너무나도 빠르게 AI 의존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 따라서 AI를 발전시켜야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 하나하나를 봤을 땐 일자리 문제로 인한 경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IT 업계에서는 요즘에 AI 없이는 돌아가기 힘들 정도라고 해요. 개발 코드도 AI가 웬만하면 짜주고 있고, 디자이너 대신 AI가 시안까지 만들어주다 보니까 IT 업계에서는 특히나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부자라고 잘 알려진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25년도 5월달에만 무려 6,000명을 해고했는데, 이 중 40%가 개발자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을 봐도요, 이 전세계 직업의 18%에 해당하는 3억 개 일자리가 AI 자동화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산업이 AI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성인 엔터 분야만큼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벌치세일스에 따르면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30%가 포르노 관련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을 정도로 현재 포르노 산업 규모는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넷플릭스 산업 규모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포르노는 음지에서 있다 보니까 실제 산업 규모는 더 큰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폰허브만 봐도요, 이 글로벌 분석 사이트인 셀러시에 따르면 폰허브가 성인 업종 사이트 중 1위인데 무려 25년도 방문 수만 38억 회가 넘는다고 해요. 엄청난 트래픽이죠. 그럼 올림펜스도 한번 볼까요? 올림펜스도 자그마치 3억 6천만 회로 미친 듯한 트래픽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료인 점을 감안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트래픽이 몰릴 수 있는 이유도 실상은 포르노 산업이 AI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폰허브 모회사인 마인드긱이라는 회사를 보면은요, 구글이나 페북 못지않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폰허브 이용자들이 공짜로 보는 영상 취향을 바탕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맞춤형 프리미엄 영상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해요. 즉 우리는 폰허브에 노란하고 있었던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게 인간의 본능을 정말 잘 활용했다라는 평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올림펜스가 등장하면서 AI로는 완전히 대체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바로 올림펜스의 탈중앙화 시스템에 있습니다. 기존 사이버 성산업은요, 이 회사에서 제작, 배포를 도맡았다면 올림펜스가 등장을 하면서 개인이 19금 콘텐츠를 만들고 이 팬들에게 직접 사고팔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는 유명인들까지 다 할 정도로 미친 듯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영상들은 결국 희소성의 가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계에 없던 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 사용자들의 본능과 니즈를 잘 연결시킨 시스템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재 올림펜스라는 거죠. 자, 또 여기서 AI가 정말 사이버 오피를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바로 AI 발전입니다. 어떻게 AI가 발전을 하는데 사이버 성산업이 대체가 안 될 수가 있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심리학 감점에서 보면은요, 절대 대체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게 저의 확신입니다. 바로 AI 발전에 따른 인간 대 인간의 연결감이 증폭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올림펜스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탈중앙화 시스템도 결국엔 19금 포인트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사적인 콘텐츠를 보고 직접 소통한다는 친밀감에 있거든요. 그니까 일종의 파라소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사이버 성산업이라는 건데, AI는 인간의 이러한 관계적 현상을 대체를 못한다는 거죠. 뭐 당연히 진짜 잘 표현했다, 와 AI가 이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줄 아네 등등 이렇게 놀라는 반응을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연 AI가 사이버 성산업을 대체를 한다? 저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여차저차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사이버 성산업은 정말 새로운 일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도출이 됐거든요. 캐나다나 독일, 네덜란드 등은 포르노 제작 유통이 이미 합법이잖아요. 반대로 한국은 시청까지 불법이죠. 그럼 AI에 밀리지 않게 우리도 합법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유는 바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죠. 최근 딥페이크 문제로 인하여서 이 사회적 인식으로도 너무 좋지 못하고 사이버 성산업은 곧 범죄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 와일이라는 할아버지가 AI 관련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동화 위험이 낮은 직업군은 성노동자다. 그 이유는 인간은 인간의 신체적 친밀감에 대한 욕구 덕분에 AI에 대체되기는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즉 그만큼 사이버 성산업은 AI 대체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한국에서만큼은 정식으로 합법화되기까지는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천대하던 산업군이 오히려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AI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다라.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AI가 결국엔 사이버 성산업까지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인간만의 고유 산업군으로 남을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머리 난리제 난리주였습니다. Chillin' low key,